30강 1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심화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의 식을 잡고 미지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리와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식이 나왔으니까 외워주셔야겠네요. 거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을 구한다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을 구한다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공식 중에 한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간단한 내용으로 한 번에 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과 시간은 곱해왔을 때 거리가 되는 거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거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다라는 이 모양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니 집과 학교 사이를 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왕복한다라는 것은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속력이 3km의 속력으로, 올 때는 시속 6km의 속력으로 뛰었답니다. 그래서 왕복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는 집과 학교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를 x라고 놔둘 텐데, 시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간분의 속력, 즉 시간 단위의 속력입니다. 1시간에 6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리도 역시 킬로미터다라고 단위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2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 3km였을 때 거리가 x가 되는 거고요. 올 때는 속력이 6km로 빨라졌으니까 역시 그 거리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문제예요. 자, 양변에 선생님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좌변에도 6을 곱해 주셔야겠죠. 자, 얘는 12가 될 거고요. 6은 분배가 되어져서 2x가 될 거고 약분이 되어져서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3x는 12가 되므로 결국 만족하는 거리 x는 4km였다라고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것 하나만 기억을 한다라면 우리가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이구나 라고 하나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구하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을 구하면 시간분의 거리, 거리를 구하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기억을 하죠.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도 풀면서 이렇게 시간과 거리와 속력에 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A와 B 사이를 왕복한다고 했네요. 자, A와 B 사이를 왕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6km의 속력으로, 올 때는 4km의 속력으로 2시간 30분이 걸렸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역시 시간 단위 속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분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30분은 1시간에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2시간 30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2와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2분의 5가 되겠죠.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6분의 거리 x가 될 거고요. 올 때의 시간은 4분의 x가 될 거예요. 그 총 시간이 2분의 5시간이었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양변에 곱해주죠. 그러면 4x가 될 거고요. 6x가 되며 약분이 되어져서 60이 되겠네요. 결국 동료한끼리의 계산이니까 10x는 60이 되고요. 만족하는 x의 값인 거리는 6km였다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2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니까 산이 있겠네요. 올라갈 때는 4km의 속력으로, 내려올 때는 2km가 더 먼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리보다는 내려올 때 거리가 2km가 더 기니까 올라갈 때의 거리를 x라고 둔다라면 내려올 때의 거리는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식을 잡아보면 올라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4분의 x가 될 거고요. 내려올 때의 시간은 3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의 총 시간이 3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할게요. 그러면 4분의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에 12가 분배될 거고요. 우변에도 12를 곱해주니까 36이 될 겁니다. 자, 분배를 하니 3x가 될 거고요. 4가 분배가 될 건데 식이니까 가로를 또 반드시 쳐주셔야 됩니다. 자, 분배해서 동류항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4x 플러스 8은 36이고요. 동류항 계산하니까 7x 될 거고요. 8 넘어가니까 28이 되겠네요. 만족하는 x의 값은 4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x를 뭐라고 뒀냐면 올라갈 때의 거리예요. 내려올 때의 거리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의 거리는 4km가 될 거고 내려올 때의 거리는 6km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간 거리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값인 올라갈 때의 거리인 4만 답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거리와 속력에 관한 공식은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활용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눠서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을 마치고 함수에 대해서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